주요 지역 현안들 가운데 시원스럽게 풀리는 것들이 드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취소안 이전, 지방분권 기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치적 이해에 얽혀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공공시설인데도 특정 업계와 퇴직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택지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의 학교들은 때 아닌 과밀 학급 문제로 소갈이 중입니다. 삼국 사기에 기록된 경주 월정교가 13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복원돼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으로 인해 어제 내륙을 중심으로 내렸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역시 대구가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오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하늘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속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갑질과 욕설, 부당 해고 논란까지 벌어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에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이유, 윤영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한 욕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보복성 업무 지시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배 부회장은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했지만 한 7천여 건의 유물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등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박물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등록인데 등록이 왜 안 돼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문서로 출력을 해서 처리돼 있고. 욕설을 들은 직원들이 근무한 곳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라는 곳으로 크게 비즈니스 센터와 섬유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비 676억 원과 시비 401억 원, 민자 53억 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민자 53억 원 중 섬유 관련 단체들이 실제 낸 돈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형식적으로는 3년마다 운영할 단체를 공개에 모집하지만 위탁 운영 중이던 섬유산업연합회는 공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내부의 증언입니다. 지난해 재공모를 앞둔 시점의 내부 회의 파일을 보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위수탁이라는 것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짐작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기타에 있던 단체들도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위수탁 방지가 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섬유박물관 운영비 등은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로 충당합니다. 대구시는 이것으로도 모자랄 경우 부족 부분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매년 12억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 7명이 거쳐간 상임 부회장 자리는 모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맡았고 관리직 직원 상당수는 전 현직 시장과 정치인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다 알죠. 섬유업계 쪽에서는. 김범일 시장 비서관 출신이라는 거. 이분도 현 권영진시장 캠프에 계셨던 분인 거. 이명규 의원 옛날에 상가위.
폭언과 욕설 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였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조직이 21세기에 이런 조직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80년대 조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상황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섬유박물관은 제대로 된 기획전도 몇 건 못하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의 기획 전시 하나가 한 1억 2천 정도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년 하객팀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박물관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 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막 정치적인 이점을 위해서 사적으로 다루는 거를.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을 만들자,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만들자 대구시는 이렇게 건물 올리기에 열중하지만 정작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지은 건물은 사실상 특정 업계, 퇴직 공무원,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취수원, 지방분권 등 지역 현안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에 얽혀서 갈등만 키우다가 논의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협의를 중단하고 국방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 반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 사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주도권마저 중앙정부에 넘기게 됐습니다.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 줄 것. 공항과 함께 오랜 수건 사업인 대구 취수원 이전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공방만 가열될 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 공통 공약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지방 분권 개헌 역시 정당별 입장 차가 뚜렷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 현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열망이나 필요와 같은 중요한 그 요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남북권 신공항 사태처럼 우리 지역 현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에 이용만 될 뿐 갈등만 키운 채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경주 월정교가 13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복원돼 다음 달 일반에 공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월성과 교촌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경주 남천의 월정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심포 양식의 팔짝 지붕 형태를 하고 있고 양쪽 끝에 물루가 있어 위험이 느껴집니다. 길이 6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신라 원궁인 월성에서 남산을 연결하는데 복원에 들어간 예산은 510억 원, 실시 설계에서부터 13년이나 걸렸고 고증도 거쳤습니다. 정밀한 발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약 10년간에 걸쳐서 이 관계 고건축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 다음 달부터 일반에 공개하고 물루 2층의 월정교 복원 과정을 담은 영상관 등을 갖추어 오는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호안 정비 등 주변 공사는 9월에 마무리됩니다. 이미 지난해 세계유산도시 총회 개막식에서 국내외에 선을 보인 월정교는 동궁과 월지에 이은 새로운 야경 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이 되면은 교촌 마을과 더불어서 우리 월정교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신라 경덕왕 19년 2월 국남쪽 문천 위에 월정과 춘향 두 개의 다리를 놓았다는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복원된 월정교.
1300년 전의 다리가 다음 달이면 일반인에 공개돼 관광 자원으로 거듭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학교에선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의 학교들은 때 아닌 과밀학급 문제로 소갈이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가흥 택지지구에 문을 연 초등학교의 지난해 개교식입니다. 1학년 입학생 200명 등 6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면서 준비된 24개 학급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올해도 학생 수 증가는 이어져서 7개 학급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한 대로 특별활동교실을 개조해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고 추가로 학교 옥상에 건물을 더 올려서 교실 1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올해 2018학년도 여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안으로는 아마 완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가 한 곳뿐인 도청 신도시도 일시적이지만 과밀학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1학년만 9개 학급이 필요하고 전체 학급 수는 43개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생 수도 경북 북부에서 가장 많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모아일가가 한 또 후반기에 입주가 되고 예상 인원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내년 초 도청 신도시의 두 번째 초등학교가 문을 열면 과밀학급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어서 2, 3년 뒤 과밀학급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는 오늘 고산정수장에서 비상급수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동구 일부 지역에 수돗물 원수를 공급해온 운문댐 저수율이 최근 9%대까지 떨어지는 등 단수 우려가 나오자 대구시는 6차례에 걸쳐 운문댐 원수 공급량 중 하루 11만 2천 톤을 낙동강 수계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운문댐 원수 대신 금호강 원수를 고산정수장에 끌어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을 만드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 판매업소 150여 곳이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과류와 식용유 등에서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견 철강업체인 넥스틸은 지난 2014년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올 상반기 국내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 휴스턴으로 옮겨 현지에서 강관을 생산하고 태국에는 현지 업체와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세아제강은 당초 베트남 내수호황을 대응해 남부 동나이성에 추진 중인 세아스틸비아 제2공장을 설립해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경우 미국 수출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국가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옥살이를 한 67살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3년 7월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15일 동안 불법 구금 상태에 있었고 고문을 당해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제출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고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다음 달 초부터 안동시와 영주시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정기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자료조사를 위해 안동과 영주시를 찾아 기관 운영 실태 조사와 지역에서 이슈가 된 문제사항, 그리고 과거 감사 조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살핍니다. 감사원은 본격 감사가 시작되기 전 이달 29일부터 예비감사를 펴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 제도도 운영합니다. 포항 지진 발생 2달여 만에 이재민의 80%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를 마쳤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과 전파 반파주택 등 이주 대상 610가구 중 80%인 488가구, 1,239명이 이주를 마쳤고 나머지 55가구는 1월 말까지, 67가구도 2월 말까지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와 국토교통부 LH는 임대 아파트의 거주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전세 임대 보증금도 5,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무용단이 초등학교 20여 곳을 찾는 시립무용단과 함께 춤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현대무용을 직접 보고 체험해 현대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는데 지난해에도 18곳을 찾아 4,200여 명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편 대구 시립무용단은 올해 2번의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 국내 교류 공연과 함께 해외 공연도 2차례 이상 할 계획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인월사 10만 원, 서부일동 자연환경보전협의회 10만 원, 서부일동 20, 21, 22통 주민일동 30만 원, 서권석재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경산시 남산면 용주사 10만 원, 별하나 어린이집 어린이회 교사일동 40만 원, 팔공신협 임직원 일동 30만 원, 경산 더반 서동환 씨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경산 서부 일동 5통 주민 일동 15만 원, 주식회사 7번 전기 20만 원, 주식회사 성광기술공사 30만 원, 김부자 농약종묘사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바람으로 인해 어제 내륙을 중심으로 내렸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역시 대구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크게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욱 낮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옅은 구름을 제외하고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2도, 청도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영하 2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낮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영하 6도, 구미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가 영하 5도, 구미 영하 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5도, 영주 영하 7도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안동이 영하 5도, 영주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하늘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한 한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